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은 불인이들을 위한 부동산 바닥 신호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과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느낄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지금 9번째는요. 수도권의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분양권이 속출을 한다입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도 그렇겠지만 미분양이 낮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인근의 주변에 있는 세종은 미분양은 없지만 대전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낮다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현황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 이유가 어떠한 현장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요. 지금 아직까지 대전에서 그렇게 분양장이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분양이 대전도 낮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 세종에서 뉴스에서 잘못 반송한 적이 있었어요. 세종은 미분양이 낮다. 도시형 원룸이 미분양이 낮습니다. 도시형 원룸이 미분양이 난 거지 일반적인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용 뉴스에서도요. 잘못 파악을 하고요. 기자분들이 잘못 얘기하시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문 기사도 잘못 보도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요. 무조건 그거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현황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현황 파악하시는 거는 아시죠? 부동산 원에 들어가시면은요. 거기 청약홈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그 청약홈에서 분양됐던 거 청약 경쟁률도 나오고요. 분양 현황도 나오고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직접 보고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모델하우스로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미분양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한다는 건 내가 5천에 샀는데 2천이 빠질 수도 있고 이거는요. 어느 부동산 재테크 시장이든 투자 시장이 좋고 상승 시장이 가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현장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미분양 속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배후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거는 어떠한 시장에서 온지 지방을 예외를 두지 말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분양권이 속출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일반적인 기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뉴스는 연일 나오고는 있으니 한번 이게 바닥의 하락 신호일지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번째고요. 건설사들이 분양을 대거 연기한다는 거는 분양이 안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대거 연기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거 연기를 했다가 시장이 좋아지거나 활성화가 되거나 분양 시장이 갑자기 좋아질 경우에 그때 분양을 하는 게 건설사로서도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는데 이게 다 상황에 따라 느끼시는 분에 따라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 다 틀리신 것 같아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 분양을 완판을 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도 세종에서 분양을 하거나 홍보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대거 연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높게 형성이 될 때 이때는 건설사들의 분양이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세종은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이 대거 연기가 되는 시장이 될 때는 하락시장이 전반적으로 온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알려드린 부동산의 바닥 신호 첫 번째는 투자 강연 인파들이 몰리지 않는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관련 도서 판매량이 급감한다. 세 번째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발표를 하고요. 네 번째는 비관론이 난무한다. 다섯 번째는 건설사 부도 소식이 연이어 터져 나온다. 여섯 번째는 정부가 부동산의 부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일곱 번째는요. 2, 3년 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일반인들이 대거 손절을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여덟 번째는요. 법원의 응찰자가 내려가고요. 아파트 낙찰 가격이 70%까지 하락을 한다. 아홉 번째는 수도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형성이 속출한다는 거고요. 열 번째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대거 연기한다. 이럴 때가 현재 부동산의 하락 신호인데 이게 모든 시장에 다 10가지가 맞춰지진 않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데요. 위 신호 중에 5개 이상 정도라고 하면은 무릎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개라고 하면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는 각자 한번 느껴보시고요. 본인이 느끼시는 주관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실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도 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대화도 해보셔서 부동산 바닥 신호를 느끼셔서 이런 신호가 느껴질 때 내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호의 매수를 좀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매도를 하시고자 원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할지는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닥 신호일 때 내가 매도를 하는 것도 답은 아니고요. 바닥 신호인지 무릎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빠지면, 세종 같은 경우는 더 빠지면 들어오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고요. 지금 계속 매물이 이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다 빠졌다는 건 제가 많은 분들의 유튜버에서 세종을 논하면서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세종에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된 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내막과 사연이 있음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 사연 있는 거에 또 많은 일반인들이 거기에 동요가 돼서 가격을 또 내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가격이 빠지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번 시장을 넘기고서 다음 장에서 또 매매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본인의 그 소유자분들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동산 바닥 신호는요, 무릎일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허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높게 샀으면 조금 높은 금액에 시장이 좋을 때 매도를 하면 되고요. 내가 조금 낮게 샀으면 양도 차익을 조금 더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봐면서 아무런 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매수하는 게 맞고요. 내가 상황이 도저히 안 되고 자금력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시면 조금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맞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겠다. 저는 2003년도부터 중개업을 시작을 했지만 금리가 올라가지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겠다라는 장이 물론 금리의 부동산에 영향은 있지만 그거는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의 그 매수하는 방법과 틀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은 저희들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바닥 신호가 이게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부동산 상식이려니 하고서 과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조금 공부를 좀 저도 해보면서 이럴 때 소비자들이 느끼고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좀은 한 번 정도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달아봤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